안녕하세요. 백만의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분양가 시즌 3로 왔는데요. 이번에는 선별단지가 아닙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라고 기억나시나요? 선별단지 영상에 비해서 조금 압축해서 투자가치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영상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에 다룰 때가 여기에요. 서울 촌놈 시리즈를 또다시 한번 찍게 되는데 얼마 전에 서밋 리미티드 남천, 역시나 부산에 들어간 서밋이었는데 광안대교 바로 앞에 들어가는 하이엔드급을 다뤘는데 얘는 위치는 다르지만 똑같은 서밋인데다가 얘도 하이엔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는 그런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투자가치 중심으로 오늘 빠르게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촌놈 시리즈죠. 서울 촌놈이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에 대한 일단 제 한 줄 평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반포대 강남역이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지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신혼여행지 중에서 가장 최고급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 저는 한 두 군데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하와이, 하나는 몰디브입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태평양에 존재하고 있는 휴양지인데 좀 차이가 있어요. 하와이는 뭐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 따라서 쫙 고층 호텔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도심 느낌 이런 게 나죠. 반면에 몰디브는 수도인 말레공항인가 그쪽이 약간 뭐 시골 도시 느낌 나는 저층 건물들 좀 있을 뿐이고, 실제 휴양지는 거기서 보트를 타고 혹은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조그만 섬들에 고급 리조트들이 만들어져 있죠. 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와이는 뭔가 북적북적거리고 화려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몰디브 같은 경우는 좀 한적한 느낌이에요. 서울에도 주거문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반포가 있고 하나는 강남역인데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반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한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반포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용 빌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백화점도 물론 고속터미널 쪽에 신세계가 있기는 하지만 마트도 그렇고 원베일리 스퀘어가 들어가면서 거기 들어간 하나로마트 정도 제외하고는 주변에 뭐 이런 시설, 편의시설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공원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되게 한적하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직주 근접이 삼성역이라든가 강남 쪽에 가깝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적함이 들고 가격이 높아요. 반면에 강남역에도 하이엔드급 주거시설들이 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강남역 잘 살펴보시면 하이엔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하이엔드가 아닌 애들이 있긴 한데, 강남역 쪽의 하이엔드도 꽤 비싸게 아니라 상당히 비싸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다르죠. 강남역 쪽은 되게 화려하고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북적북적거리고 이런 도심의 분위기를 갖다가 대한민국 최고였던 그런 곳이죠. 화려한 곳.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번에 부산에 두 개가 딱 일주일 차이를 두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똑같은 서밋 브랜드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천 리미티드 서밋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건 제가 선별단지 영상으로 지난주에 띄워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최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240제곱미터 넘지만 115억에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가 84는 한 17억 정도에 나왔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서울로 치자면 반포 쪽에 가까운 거다. 물론 여기도 남천역 가깝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광안리 쪽이라든가 해운대 쪽은 부산에 있어서 한강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들어간 서밋은 서울로 치면 강남역에 들어가 있는 하이엔드급과 비슷하지 않느냐. 분양가 자체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는 84년 기준으로 옵션 포함하면 대략 최고가 17억 정도, 물론 싼 거는 한 4억 싸요. 이렇게 나왔고, 그에 반해서 이번 서면은 대략 11억 정도의 제일 비싼 놈이 나왔거든요. 기본 분양가고 뭐 옵션 합하면 여기도 한 12억 넘어가겠죠. 13억 가까이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대략 한 3, 4억 정도는 남천에 비해 싸게 나왔고, 그 다른 평형대도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은 싸게 나왔습니다. 남천보다는. 물론 이 서면 주변에 있는 서면 아이파크라든가 최근에 들어온 아파트도 있거든요. 걔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깝다는 얘기를 듣기까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2배까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들어가 있는 하이엔드급과 강남역 근처의 일반 아파트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서면 서밋이 과연 강남역 근처에 들어가 있는 하이엔드급에 필적할 만하냐? 이게 조감도입니다. 47층인가? 이렇게 제가 4개 동이 들어가요. 한쪽에서 본 모습이라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산의 강남역이라 할 수 있는 서면역 근처에 제대로 된 하이엔드급은 거의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다른 영상에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카페 글들 봤을 때 여기에 무슨 이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봐요. 즉 서면 서밋의 가격이 적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서면역 주변에 들어가 있는 혹은 점포역 주변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급들과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포에 들어가 있는 하이엔드급, 사실 반포에 들어가 있는 하이엔드급들하고 강남역에 들어가 있는 하이엔드급들하고 가격 차이는 나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비싸다고 단순히 말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부산의 어떤 반포라고 할 수 있는 남천 서밋과 부산의 강남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면 서밋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서면 서밋이 조금
가격이 낮거든요. 대략 평대별로 다르지만 4억에서 한 6억 정도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추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기 들어가는 서면 서밋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천 서밋은 지난번 선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남지 않은 해운대와 광안리 쪽에 들어가는 리미티드 입지라고 그랬어요.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자리가 W도 들어가 있고 서밋비치하고 몇 개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다 이미 들어갔어요. LCT하고 경동제이드도 그렇고 이 라인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입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또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의 강남역 근처에 하이엔드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이 서면역 근처, 사실 꼭 서면역뿐만 아니라 요 주변이겠죠. 다 요 주변에 들어가는 하이엔드급들이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서면 서밋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요 얘기 노인가바다. 부산 분들이 싫어하시면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부산 분들인 것 같아요. 노인가바다. 지난번 남천 서밋 영상에도 어떤 분이 노인가바다 얘기를 폄하한 의미로 하시진 않았는데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하이엔드급들은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산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라든가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30대 때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60대, 70대가 높아집니다. 물론 부산에서 젊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산은 단순히 시대로 가는 동네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두 번째 경제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해양수산부 이전도 그렇지만 기존에도 울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이쪽으로 거제라든가 이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산업시설들이 있습니다. 즉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있었죠. 제가 부산을 다른 쪽에 몇 번 있어요. 촌놈 시리즈에서. 부산 자체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평지는 특히나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 쪽에 일자리 있으니까 울산 쪽으로 빠지고 위에 김해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원래 부산이 아니었던 곳이죠. 강서 쪽으로 빠졌잖아요. 강서 쪽으로도. 그렇게 되면서 분산이 좀 된 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경남 경제권, 수도권 다음 가는 경제권이죠. 이 경제권에서 제일 가는 주거 입지가 어디입니까? 울산이든 김해든 어디든 다 포함했을 때 무조건 여기죠. 남천 서밋 들어가 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광안리부터 시작해서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요 얼마 안 되는 서울의 한강과 같은 여기예요. 여기는 아무리 부산 경제가 힘들어지고 하고 있더라도 돈 있는 사람은 항상 있다니까요. 여기는 무조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의 강남역 역할을 하는 서면역 주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는 이제 새로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하이엔드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들어간 단지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얘의 투자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산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강남역이 처음 하이엔드 들어갈 때도 그랬었거든요. 이게 될 거가 아니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은 됐고 그걸 따라서 아류작들이 들어갔는데 걔네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얘가 아류작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 보셨겠죠. 들어가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뭐 시설이라든가 남천 서밋에 비해서 저는 여기 높게 평가하는 게 여기는 수영장이 들어가 줍니다. 남천 서밋은 하이엔드급인데 수영장 대신에 테니스 코트를 넣었는데 테니스 코트 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테니스 칠 수 없는 테니스 코트라고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지금 홈페이지가 계속 접속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수영장 조금 작은 규모인 것 같긴 해요. 딱 봤을 때 2레인짜리 2.5레인짜리로 보이긴 한데 여하튼 얘도 들어가지고 밖에 뭐 골프 라운지라든가 남천 서재처럼 서면 서재 고급스럽게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 어미티라고 해서 남천 리미티드 서밋에 들어간 건데 이런 것들 들어가 주고요. 뭐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가봐서 다 확인이 가능한데 물론 옵션으로 좀 비싼 거긴 하지만 사실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옵션 가격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나쁘지 않게 들어가주는 아파트 아니냐. 따라서 노임과 바다라고 부산 지역을 폄하하고 있지만 이런 하이엔드급들은 그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산 경제권,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권, 울산까지 포함해서 이 경제권에서 결국 돈을 벌면 들어가려고 할 곳이 어디냐? 해운대와 광안리에서 광안대교를 볼 수 있는 이런 곳들인데 거기 이미 다 차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곳들이 부산의 강남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면역 부근들의 개발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죠. 여기 분양가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됐거든요. 저는 그 값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드려야죠. DH 클래스트 9평 80억. 이 얘기는 서밋 리미티드 남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반포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내후년에 아마 분양할 것 같은데 한강변에 있는 반포 1단지를 갖다가 재건축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이 9평 80억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 초반에 들어간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지금 국평 기준 40억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팍이 있습니다. 레미안 들어가고 나서 몇 년 뒤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국평 기준 50억에서 55억 정도, 60억 가까이 친 적도 있는데, 그 다음에 원베일리가 작년에 들어갔는데 원베일리가 60억대, 최고는 70억을 쳤어요. 근데 이 DH 클래스트가 좀 더 괜찮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따라서 얘 분양가에 분상제 적용되면 또 한 25억에서 30억에 나와갖고 로또 난리 나겠지만 결국 실거래가는 국평 80억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그냥 80억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 상황이 있어서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MT 유동성 증가액을 보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서울하고 물론 부산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산도 만만치 않은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부산이 최근에 잠시 멈칫했었던 건 맞아요. 지방 전체가 그랬었죠. 하지만 항상 주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부동산은 인플레에 따라서 우상이 맞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627 대책 나왔잖아요. 627 대책은 단순하게 집값을 잡으려고 나온 것도 나온 것이지만 전체적인 유동성에서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거 갖다가 좀 방지하고자. 왜냐면 지금 엔터 유동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 시기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자산 가격에 미칠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려고 총량 규제가 중요했다고 그랬죠. 6억 이상 대출 규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총량을 갖다가 올해 하반기에 50%로 제한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은행들 지금 대출 거의 다 소진돼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더군다나 멈춰있던 부산 같은 경우 원래 수요가 없는 곳은 아니에요. 없는 곳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지금 멈춰 있었는데, 이게 한번 탁 터지는 순간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더군다나 627 규제 대책도 안 받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중도금도 전부 다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하던데, 따라서 공고도 이미 났고 뭐 새로운 규제가 뭐 생긴다고 하더라도 얘가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이걸 써놓은 이유가 앞으로 서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돼갈 것 같거든요. 결국은 부침을 겪겠지만, 그럼 부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산의 강남역 서면에 들어가는 이 서밋은 주변의 신규 아파트들, 부산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몇 년 안 된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를 가야 되니 아니면은 남천 서밋을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가격 차이도 나고 입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몰디브를 좋아하시면 남천 서밋을 가면 되고, 하와이를 좋아하시면 서면 서밋을 가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향 자체가 한적한 걸 좀 좋아해서 남천 서밋이 돈만 있다면, 돈이 없어서 문제죠, 남천 서밋을 갈 것 같은데 서면 서밋도 절대 뒤지지 않는 수요를 갖고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하이엔드급들 가보면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가격 상관없이 잘 들어가고 잘 사고 팔고 들어가십니다. 부산에도 서울에 강남역, 하이엔드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가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급에서, 하이엔드급에서. 그래서 투자 가치 있는 것 같아서 비록 짧지만 스피드 분양가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하이엔드급입니다. 양극화 이루어집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부산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산지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평지가 별로 없는데 이 산지 쪽에 있는 오래된 구축들은 재건축 이런 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핵심 지역, 서면역 바로 근처에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 특히나 하이엔드급은 앞으로 그 가격이 양극화해서 위쪽에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남천 소비 때 말씀드렸죠. 하이엔드를 결정짓는 건 입지와 건축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입지는 남천 서밋도 상당히 좋고 얘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건축물은 똑같은 프로지요. 대우건설에서 서밋 고급 브랜드로 만드는데 조감도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잘만 만들어진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투자처가 될 것 같다. 다만 이런 곳은 하이엔드급으로 가잖아요. 그럼 투자처라는 생각보다 이런 곳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남천 서밋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자산이 이미 다른 데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익에 알맞는 곳, 즉 내가 가진 재산에 알맞는 편의성을 갖춘 곳이냐를 갖다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주변이 워낙 좋잖아요.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강남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갈 만한 곳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도 오를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별단지 영상과 다르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뭐 평면도라든가 이런 건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워낙에 많이 영상들 뜨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본 느낌으로는 건축물도 입지와 더불어서 건축물 자체도 평면도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주차 대수도 충분하고요.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곳을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청약하신다면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별단지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투자 정보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